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호남정신 호남풍류주홍 자고능용 자애로우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는데 붓글씨를 써서 족자를 했으니 언니에게 잘 전해주시게. 족자를 펼쳐보니 글의 당당한 힘과 운필의 내공이 느껴졌다. 1980년 5월 광주시민은 민주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싸웠다. 그 뜻을 담은 글이 자고능용이다. 당시 오생의 몸으로 항쟁에 참여하고 일기를 남긴 조소연 선생은 나의 친언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5.18 기록물에 언니의 일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의 선물을 준비하셨다는 서예가 예당 고영표 선생은 30여 년 동안 서예와 문인화를 하며 묵묵히 붓을 들었던 무한의 어른이다. 호남의 옛 어른들은 붓글씨나 문인화로 마음을 전하는구나. 필자는 서예 작품을 보고 예당 선생의 다른 작품들이 궁금했다. 선생의 작업실 문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와 먹향이 묵직하게 코로 스며들었다. 켜켜이 쌓인 한지에 그린 그림들과 글씨들, 벽에 걸린 족자와 두루마리로 말아서 세워둔 서예 작품들로 발 딛기가 어려웠다. 이 많은 작업을 언제 하셨을까? 작가의 작업실은 무엇이의 방이다. 90을 바라보는 한 어른의 방에 들어서서 몇 작품을 펼쳐서 보다가 인간의 품위를 지키며 살고자 어려운 시절 몸부림치듯 홀로 찾아다니며 서예를 배우고 문인화를 배워서 한 획 한 획 정성껏 써내려간 그 세월이 느껴졌다. 많은 작업량에 놀라웠고 아직도 매일 붓글씨를 쓰며 일상에서 풍류와 멋을 즐기는 삶의 태도가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다. 그 무엇이의 창고에서 발견한 서예와 문인화들 약 20여 점을 광주정신 메이홀 2층에서 호남풍류라는 제목으로 전시하기로 했다. 한 분의 어른을 만나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한 사람이 역사라는 결론에 이른다. 예당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14살 6.25 전쟁을 겪은 우리 역사상 참혹했던 시대를 살았던 분이다. 6.25 전쟁 중에 아버지를 잃고 홀 어머니를 모시고 어린 3명의 동생과 함께 조금 목표로 어려운 시절을 견디며 살았지만 참으로 인간적이고 품격 있는 삶을 살아오셨음을 작품들이 보여주고 있었다.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그만두게 됐어도 스스로 스승을 찾아 배우며 더 아름답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수필과 시를 쓰고 서예와 문인화를 하며 평생 예술활동과 풍류를 즐기셨다. 전형적인 호남인이다. 호남인의 풍류정신에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내는 흥이 내재되어 있다. 이것은 생에 대한 초긍정의 힘이요 하늘 예술로 승화시키는 저력이다. 양무 호남 시무국가라고 했듯이 국난이 닥칠 때마다 호남인이 공동체를 구할 수 있었던 힘도 역시 더 인간다운 선택을 했던 호남정신과 호남풍류의 힘이 호남인의 피에 유유히 흐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노인이라고 말하는 어르신들은 참혹했던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군부독재의 억압을 견디며 우리 세대에게 민주주의와 평화와 풍요로움과 품격 있는 문화를 물려주신 분들이다. 예당 고영표 선생의 작업실에서 그 야만의 시대에 고귀한 인간성을 지킨 힘과 창작 정신을 발견했다. 돈의 모든 것을 빨아버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귀한 호남인의 멋과 풍류를 지킬 수 있을까? 한동훈 원희룡 앞 화한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이상훈 기자.
두 장관이 주목받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사실 두 장관은 결이 꽤 다르다. 특정 대학 특정 학과를 졸업했다는 건 같지만 현 정부 엘리트층 상당수가 그 행력을 가졌다는 점에선 공통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다. 한 장관은 검찰 출신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원 장관은 잠시 검사 생활을 했지만 그를 검찰 출신으로 보는 시각은 였다. 국회의원과 제주도지사를 거친 정치인이다. 그런데 요즘 들어 두 장관이 겹치는 점이 늘고 있다. 우선 대선 주자 반열 원 장관이야 명실공히 대선 잠룡이다. 2년 전엔 윤 대통령과 대선 후보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한 장관은 장관 취임 뒤부터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것도 여건내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 총선 출마설이 가시지 않고 윤 대통령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시선도 쏟아진다. 또 다른 겹치는 지점도 있으니 바로 대야당 강경 태도다. 한 장관은 이미 지난해 인사청문회 때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대립관계가 됐다. 다소곳한 모습의 장관 후보자가 아닌 야당 의원의 질의에 또박또박 반박하고 받아치는 모습이었다. 이후 국회에 출석해서도 야당의 공세에 한치도 밀리지 않고 오히려 면박을 주는 듯한 모습이 반복됐다. 생소한 장관의 모습에 보수 지지층은 열광했고 야당 의원들은 미워하면서 껄끄러워했다. 동시에 그의 체급은 단순한 장관 이상으로 커졌다. 가는 곳마다 화제를 낳는 셀럽 수준이다. 그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꽃바구니 화환이 법무부 청사 앞에 수없이 배달되는 일도 있었다. 대선 당시 대장동 1타 강사라는 별명을 얻은 원 장관은 최근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와 관련해 초강수를 뒀다.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의 존재와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연결지어 공세를 하는 민주당을 향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해버린 거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사과하지 않으면 재추진은 없다고 못 박았다. 여당 사람들조차도 깜짝 놀라고 너무 센데란 반응이 나왔을 정도. 그럼에도 야당을 향해 시원하게 한 방 날린 모습에 보수 지지층이 환호를 보냈으니 국토부 청사 앞에 화환들이 절벽에 도착했다. 응원하는 화환들이었다. 두 장관 개인에게 이 화환들은 의미가 클 수 있다. 지금 모습에 대한 확신일 수도 위례 기반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 전체로 보면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한국갤럽 7월 2주 조사에서 여야 지지율은 거기서 거기였다. 국민의힘 33%, 민주당 32%, 이 당도 저 당도 다 마땅치 않은 무당층이 30%, 여야 지지층이 양쪽 끝으로 갈라져 있고 그 사이에 무당층이 자리해야 한다. 모두 3분의 1씩이다. 중도 성향 유권자 중에 무당층 비율이 상당히 높다. 총선이건 대선이건 이 무당층 중도층을 더 많이 잡는 쪽이 이긴다. 그런데 보수 지지층이 환호하는 한 장관과 원 장관의 모습에 무당층 중도층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거나 대대 거부감을 키울 수도 있다. 여당 전체에 큰 부담이다. 반면 지금 죽을 쓰고 있는 민주당이 만약 파격적인 혁신을 해버린다면 무당층 중도층이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 국민의힘은 두 장관이 받은 화환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